안녕하세요.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남편과 다 큰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난 날을 떠올리니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보람차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 되기 전 사연과 이후의 여러 사건들이 아주 재밌을 테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반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잣집 딸애가 저를 이유 없이 싫어했는데 그 애가 결성한 일진 무리들이 매일 저를 때리고 구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영혼이 산산이 부서진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때 제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 부모님이 분노해서 학교에 항의했지만 애들끼리 장난친 거라고 모르쇠로 나왔어요. 교육청에도 도움을 청해봤는데 소용없었죠. 그때가 70년대 후반이었음이 맞고 다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생님들이 괴롭히는 상황을 봐도 별 소리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유야무야 덮어지는 일이 빈번했고 제 괴롭힘 역시 그랬습니다. 결국 선택권은 전학밖에 없었어요. 일진 무리를 모두 처벌하고 전학 보내는 것보다 제가 떠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었으니 고2 말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다행히 새로운 학교에서는 일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서 남은 학창 시절을 공부로 가득 채워 수능을 무사히 치르고 사범대에 입학하게 됐어요. 서론을 들어보시니 제가 왜 교사가 됐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같이 피해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작은 힘이 되고 싶었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제 고발을 무시했던 담임 선생님을 보고 꼭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힘이 돼주는 선생님이 되기로 한 거죠. 교사로 임용되고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게 됐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고 아들을 낳고 10수년을 변함없이 교사로 살았어요. 아들이 중학교 갈 나이가 되자 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일하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아들 성격이 청소년 시절의 제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서 혹시나 괴롭힘을 당할까봐 찔에 겁을 먹었답니다. 1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아들이 학교에 잘 다녔고 사건 사고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학년에 올라가자 아들이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들어왔습니다. 시경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싸운 거야? 아니, 누가 널 때린 거지? 엄마 별거 아니야. 친구랑 장난치다가 계단에서 굴렀어. 말이 되는 소리래. 시경이 너 솔직하게 말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보란 말이야. 엄마 진짜 별일 없었다니까. 나 방에 가서 공부할게. 아들은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맞은 것이 분명했는데 이 녀석이 무섭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라 확신했죠. 저는 아들 문을 두드리며 나와서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누군가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추궁하는 걸 본 남편은 그만하라며 사내 놈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이가 제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이거 놔! 우리 시경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게 분명하다고! 아니라잖아. 당신이 학교 다닐 때 괴롭힘 당했던 게 생각나서 이러는 거지? 여보, 요즘도 신경 안정제랑 항우울제 먹고 지내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잊은 거야? 당신은 내만 몰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50년, 100년이 지나도 내가 괴롭힘 당한 건 절대 못 잊을 거라고. 여보, 당신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을 못 잊고 힘든 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해. 근데 우리 아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 괜한 상상을 하는 것 같아. 뭐? 상상? 당신, 시경이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남자애들은 싸우면서도 크는 거야. 나도 저 나이 때 많이 싸우고 다녔다고.
우리 시경이는 남을 때리지 못하는 애야. 당신 몰라? 지금보다 어릴 때도 장난으로 친구를 건들지도 않았다고. 시경이는 천성이 여리고 착한 애라 그냥 맞아주고만 있었을 거라고. 그이는 제가 오바하는 거라고 그만하라고 했지만 저는 학교 선생님이고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끝까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니라고, 절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라고 대답하며 대화를 거절했어요. 아들이 사실대로 말해야만 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는데 자기는 아는 게 없다며 무책임한 대답을 하더군요. 뭐 선생이라고 다 같은 선생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아들이 고백하기만을 기다리며 몇 주의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은 어딜 다쳐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안심했는데 어느 날 샤워를 하고 나온 아들이 속옷만 입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제가 개킨 추리닝을 가져다 주려고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등과 다리에 시퍼런 멍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시경아, 너 몸이 왜 그래? 그거 다 멍이야? 엄마, 시경아, 네가 얼굴이 멀쩡해서 몰랐는데 그동안 몸을 맞은 거였니? 저는 아들의 멍투성이 몸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맞고 괴롭힘을 당할 때보다 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아들은 곧 저를 따라 울기 시작하더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엄마, 우리 반에 가장 덩치 큰 애가 있는데 그 애가 날 못살게 굴어. 심심하면 내 등을 후려치면서 욕을 하거나 쉬는 시간에 매점 심부름을 시키는데 마음에 드는 빵 못 사오면 얻어 터졌어. 그리고 숙제도 대신해주고 있어. 시경아, 괜찮아. 엄마가 해결해줄게. 우리 아들 엄마만 믿어. 그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개망신당하게 하고 퇴학시켜버리겠어. 엄마 미안해. 멍청하고 한심한 내가 엄마 속을 썩였어. 미안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시경아,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아들은 제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이튿날 아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제가 아들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아들 담임과 학생 주임을 찾아 사건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까지 찾아가서 이번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죠. 며칠 뒤 가해 학생과 모친이 위원회실에 들어왔고 곧 가해 학생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쁜 놈이 장난친 것이지 절대 괴롭힌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을 용서받을 수 없다면 무슨 벌이든 받겠다고 했죠. 그리고 가해 학생 모친이 위원회 사람들에게 오해로 빚어진 사건이라며 고개를 숙이더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더군요. 제 아들의 발언 시간이 오자 솔직하게 다 털어놨는데 긴장하고 겁에 질린 아들이 횡설수설하며 위원회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최영준 학생에게 맞았는데요. 장난 같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심부름을 시킨 건 확실한데 제가 거절하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최영준이 절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김시경 학생,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맥락에 맞게 대답해야지. 너 하나 때문에 괜한 학생 벌 주는 꼴이 될 수 있으니 확실하게 말하란 말이야. 전문가로 초빙한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무래도 제 아들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며 괜한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것 같다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때린 것은 맞으나 단순 장난 같으니 1호 처분으로 서면 사과를 하고 조용히 덮자고 의견이 모여지더군요. 기가 막힌 제가 소리를 꽥 지르며 똑바로 조사하라고 했더니 다들 절 쏘아보더군요. 그중 가해 학생의 모친이 절 보고 싱긋 웃었는데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저를 괴롭혔던 일진이었죠.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까이 와서 주둥이를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시경이가 소설 쓰는 게 취미인가 봐요? 우리 아들을 허위로 고발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문제 삼으면 시경이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 보이시죠? 좋게 넘어갑시다. 어머님, 반성문 쓰고 사과 편지 한 통 쓸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좋게 넘어가자고? 야, 너는 아들 새끼도 그따위로 키웠냐? 시경 어머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순간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학폭위원회는 무늬만 그럴싸했지 알맹이는 다들 가해 학생을 보호하려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으니 여기서 제가 대폭발을 일으키고 끝내버리기로 결심했죠. 가해 학생 모친의 머리채를 꽉 움켜잡고 일으켜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사람들의 놀란 괴성이 실내를 크게 울렸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년을 밟고 때리고 갈겨줬습니다. 제 아들이 얻어맞은 만큼 이상으로 그년의 온몸을 사정없이 혼내줬답니다. 시경 어머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교양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니년 아들이 한 짓을 똑같이 해주는 거야. 내 아들이 당한 걸 니년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위원회 교사들과 전문가가 말리려고 했지만 광기에 깃든 저에게 다가오다가 멈칫하더군요. 그년의 머리채를 다시 휘어잡고 경고했습니다. 야, 이미도 잘 들어. 니년이랑 니년 아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라고요? 시경 어머님, 날 알아요? 내 이름을 어떻게? 언젠간 기억하겠지. 그럼 오늘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 난 아들 데리고 나가겠어요. 시경아, 가자. 이깟 학교 전학을 가든 자퇴를 하든 하자. 엄마 괜찮아? 엄마가 복수 좀 해줬어. 아들 교육 똑바로 하라고 시원하게 패줬어. 엄마 무서워.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근데 멋지긴 했어. 나도 속 시원했어. 시경아, 잘 들어. 엄마는 네가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했다는 걸 알고 매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 네가 또 같은 일을 당하면 오늘처럼 행동할 거야. 아니, 더 심하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전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고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셋이 의논을 했는데 아들이 학교에 다니는 게 싫고 혼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고 학교에 자퇴서를 냈답니다. 저는 옛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걱정이 심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눈에서 경련이 자주 일어났고 온몸이 떨리는 현상을 자주 겪게 되면서 정신과에서 약을 좀 더 세게 지었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 최영준 모친이자 저를 괴롭힌 일진녀는 저한테 얻어터지고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지 아들이 한 짓이 있으니 당연히 고소 같은 거 꿈도 꾸지 못했겠죠. 아무튼 제 아들은 자퇴 후 집과 학원을 오가며 공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몇 달 뒤 길거리에서 재수없게도 일진년과 마주쳤어요. 아는 척하지 않길 바랬는데 이 눈치 없는 년이 인사를 하더군요. 시경 엄마, 오랜만이에요? 시경인 잘 지내요? 그냥 입 닥치고 꺼지시지? 오희진, 너 맞지? 고등학교 때 내 빵 셔틀이자 장난감. 이미도 이제야 기억하니? 네가 괴롭혀서 영혼이 파괴된 나를 기억한 거야? 영혼이 어째? 좀 가지고 놀았다고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냐? 야, 지난번 너한테 얻어맞은 데가 아직도 쑤신다. 근데 무식하게 그게 뭐니? 나이를 먹었으면 교양을 가져야지. 너 학교 선생이라며? 그래, 누구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됐지. 나 같은 학생이 생기지 않길 바랬으니까. 누가 들으면 내가 널 심하게 괴롭힌 줄 알겠다? 아무튼 그때 일은 내가 고소하지 않았어.
학교 사람들이 다들 가만두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이 넓은 내가 봐주기로 한 거야. 그거 참 고맙네. 네 아들 새낀 똑바로 교육하고 있니? 너 피를 제대로 물려받아서 그 모양인가 보더라. 고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훈육 좀 해. 야, 너야말로 등신 같은 유전자 대물림한 거냐? 친구가 장난 좀 쳤다고 그걸 어른들한테 일러서 일을 크게 키워? 그리고 맞는 애들은 원래 다 이유가 있더라. 네 아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애가 터치를 몇 번 한 거라고. 이미도 주둥아리 그만 나불대라. 싫은데? 어이 찌질이 우희진. 오랜만에 군대 놀이 좀 해볼까? 그년이 말하는 군대 놀이는 군인들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놀이입니다. 특별한 것 없이 얼차려를 주거나 손찌검을 하는 것이었죠. 그년이 저에게 자주 했던 짓인데 아직도 그 놀이를 잊지 못한 건 저뿐만 아니라 그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년을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제 손목을 덜컥 잡더니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야 우이진, 오랜만에 놀아보자. 내 친구들 다 불러줄게. 고등학교 때 내 밑에 있던 일진 애들 다 불러서 같이 놀아보자고.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구나. 아직도 일진 애들이랑 어울리는 걸 보니 옛날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희진아, 너 이렇게 대드는 거 굉장히 불쾌해. 너 고등학교 땐 내 눈도 마주치지 못했잖아. 네 아들놈이 우리 아들 눈을 못 보는 것처럼 말이야. 넌 너랑 똑같은 애새끼를 낳았냐? 그놈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그냥 평생 집에서 은둔하는 등신으로 자라겠지. 희진아, 애 좀 강하게 키워라. 너처럼 너무 찌질하잖아. 일진년이 제 아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자 눈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죠. 보는 눈이 없는 걸 확인한 저는 바로 그년의 면상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쓰러진 그녀는 광분하며 저에게 덤벼들었어요.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앞으로 쏠렸는데 바로 그년의 배를 걷어차 줬더니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더군요. 그리곤 실컷 흠씬 두들겨 패줬죠. 야 이미도,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아는 척해라. 그래야 니년 면상을 확 갈아버릴 수 있잖아. 아이씨, 찌질이 내 꼬복년 우희진한테 2번이나 얻어터지다니. 이미도 체면이 말이 아니네. 야, 너 각오하고 있어라. 나중에 꼭 되갚아줄 테니까. 야 미도야, 수십 년 동안 이를 갈아온 날 이길 수 있겠어? 분노로 꽉 찬 채로 살아온 나를 이겨먹을 수 있겠냐고. 아무튼 언제든지 상대해줄게. 니년이랑 아들 시키가 종말을 맞는 걸 보게 될 때가 올 거야. 또 보자고. 야,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미도는 소리를 빽 질렀고 승자인 저는 유유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2번째 만남이 끝이 났죠. 제 아들은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그렇지 않아서 매주 한 번씩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돌아왔답니다. 시경아, 마음은 좀 어때? 난 괜찮아. 그놈 얼굴 안 보니까 살만해. 그리고 엄마가 그놈 엄마를 패줬잖아. 그때 가슴에 쌓였던 게 좀 풀렸어. 그래? 그럼 다음에도 그 아줌마 불러서 패줄까? 네가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게 말이야. 에이, 엄마 농담이지? 또 그랬다간 엄마가 경찰에 끌려갈 거야. 똥을 피하면서 다녀야지. 일부러 밟아줄 필요는 없잖아. 이야, 그 비유 엄청 마음에 드네. 네 말이 맞다. 똥을 피해야지. 괜히 밟으면 내 신발도 더러워지고 감정도 썩어버리지. 엄마가 시경이 네 말 명심할게. 아들은 저보다 어른스러웠고 지난 일을 잘 잊고 헤쳐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하는 학급에서 괴롭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을 왕따시키고 돈을 갈취하고 때리는 못된 놈들을 알게 됐죠. 수업 시간에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 학생이 있어 잠시 교무실로 불러 무슨 일이냐고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그동안 당해왔던 일들을 모두 고백하더군요. 저는 제 학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잘 교육하고 있다고 자부해왔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을 모두 불러놓고 그동안 왕따시킨 학생에게 벌인 짓을 모두 적으라고 했답니다. 똑바로 쓰는 게 좋을 거야. 하나라도 빠지거나 거짓 있으면 너희들 모두 퇴학 처리할 거야. 내가 학교에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니들 인생 풍비박산 낼 거라고. 모두 알았어? 제가 무섭게 말하자 가해 학생들은 자기들이 한 짓을 모두 종이에 서술했어요. 저는 바로 학폭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위원회 날 가해 학생들이 8호 처분을 받고 강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 애들은 생활기록부에 흔적이 남아서 훗날 큰 걸림돌이 되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벌어지는 왕따, 괴롭힘, 돈갈취, 숙제 대신해주기 등등 모두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교사들도 많았어요. 제가 교사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봐왔는데 다른 학급인데도 제가 관여해서 일을 해결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런 제 행동이 걱정이었던 남편은 제발 몸 좀 사리고 조용히 지내라고 했어요. 사사건건 모든 일에 나서면 나중에 진짜 크게 다치고 후회할 거라고 했죠. 여보, 학교에서도 큰일 치렀다며? 그건 어떻게 알았어? 내 친구 와이프가 당신 학교 학부모잖아. 당신이 원더우먼이라면서 인기가 많다고 난리더라. 근데 여보, 난 걱정이야. 당신이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봐 겁난다고. 이 남자야, 내가 왜 교사를 하게 됐는지 몰라? 못돼 먹은 애들 제대로 혼내주고 약한 애들 보호해주려고 선택한 거야. 나도 알지. 근데 너무 나서지 마. 그러다 진짜 큰일 당하겠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사방님. 그래, 알아서 해라.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나 대학 동기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모이기로 했는데 어제 연락 왔는데 참석할 거냐고 묻더라고. 당신 시간 되면 같이 가고 아니면 나도 안 갈게. 동문들 모임? 특별한 일 없으니까 가자. 당신 친구들은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마누라들은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궁금하니까. 수다 떨고 오면 좋을 것 같네. 알았어. 그럼 참석한다고 문자 보낼게. 며칠 뒤 토요일 오후에 남편과 한껏 꾸미고 동문회에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을 마시기로 했다고 해서 오랜만에 멋을 부리고 나갔네요. 이윽고 도착한 레스토랑에 저희 말고 4커플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우아하고 멋진 옷차림이었죠. 곧 의자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남편의 절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바로 일진년 이미도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키득거리며 웃더군요. 어머, 희진이가 우성씨 아내였어요? 와, 세상 되게 좁다. 제 아내를 아세요? 여보, 영찬이 아내랑 아는 사이야? 조금. 우리 동창이야, 고등학교 동창. 정말? 야, 세상 좁네. 어떻게 영찬이 아내와 당신이 동창일 수가 있지? 신기하네. 나도 지금 엄청 신기해서 놀랐어. 반가워, 미도야. 그래, 희진아. 천천히 먹으면서 대화 나누자.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미도만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싶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예전에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겁먹지 않고 그녀 앞에 앉아있는 제 자신이 신기하기만 했죠.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엄마가 돼서 그런가 봅니다. 음식을 먹으며 다른 아내들과도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 친구들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미도와 갈등이 있지만 여기서 화를 내거나 싸움이 나면 곤란하니 교양 있게 앉아 있다가 떠날 생각이었죠. 그런데 와인을 연거푸 들이킨 미도가 취해서 제 옆에 앉더군요. 친구야, 보고 싶었다. 우리 옛날에 정말 재밌었잖아. 그치, 이진아? 미도야, 취했네. 네 자린 저쪽이잖아. 그러자 미도가 저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건 내가 정해. 내 마음이라고, 이년아. 우이진, 너 많이 컸다? 이미도를 보고 겁도 안 먹고 날 2번이나 팼잖아. 너 옛날에도 싸움은 못했지. 네가 부자여서 네 밑을 기는 애들을 시켜서 날 괴롭혔잖아. 기억 안 나니? 이년 진짜 많이 컸네. 대기업 차장을 남편으로 둔 데다 이런 모임까지 나와서 내 눈 보고 똑바로 말하더니 세월이 무섭네. 그래,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너 진짜 빙신 같아. 모자란 찌질이 같다고. 듣자하니 하는 일도 없이 전업주부로 지낸다며? 그러니까 돈 발라서 지금 네 남편 꼬신 거니? 듣자니까 인연이 제대로 돌았네. 그러는 너야말로 학교에서 선생질하면서 애들 코 묻은 돈 빨아먹고 사니? 교사 월급 얼마나 되냐? 야, 그거 때려치우고 우리 집 가정부로 올래? 돈 많이 줄게. 네가 버는 것 이상으로 줄 수 있으니까 이 이미도의 꼬봉으로 들어오라고. 옛날처럼 내가 귀여워해줄게. 유치하고 무식해서 들어줄 수가 없네. 미도야, 그만 나불대고 네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너 까불다가 눈, 코, 입 싹 다 갈아버릴 수가 있어. 제가 비웃으며 경고했더니 흥분한 미도가 이성을 아예 잃어버렸는지 온몸을 흔들면서 악을 쓰더군요. 꼬봉년이 끝까지 잘난 척하면 까부네. 야, 너 오늘 가만 안 두겠어. 이 자리에서 누가 갑인지 보여주겠어. 미도는 제 뺨을 갈기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걸 본 제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재수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놔요. 인연은 오늘 내 손에 돼질 테니까. 여보, 우성씨가 내 손목 잡아챘어. 이 남자 좀 잡아봐. 순식간에 레스토랑이 어수선해졌고 싸움이 크게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절친이자 미도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미도가 얼마 전 학교에서 제가 뺨을 후려갈겨 망신을 준 일과 길바닥에서 까불다가 처맞은 이야기를 떠들더군요. 또 학창시절에 찌질이었던 저한테 맞아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죠. 그 말에 제 남편은 미도가 제 트라우마로 남은 일진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이에 남편은 절친에게 말했습니다. 야, 네 아내가 내 아내를 괴롭혔던 일진이었어. 너 여자 보는 눈이 그 모양이었냐? 이게 다 무슨 일이래. 복잡해지네. 여보, 지금 상황 보니 사과해야겠어. 재수씨한테 지금 한 짓과 과거에 했던 일 사과해. 내가 왜? 당신은 내 편을 들어야지 왜 저것들 말을 듣는 거야? 누가 들으면 이미도 당신이랑 내가 수십 년 같이 산 사이로 알겠네. 여보, 우리 재혼한 지 2년 됐어. 당신 아들 내 아들 아니야. 이 옆에 내야. 뭐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결혼한 지 2년이든 2개월이든 마누라 편을 들어야지. 아니, 들어보니까 당신이 100번 1000번 사과해야겠구만. 어서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랬다간 이혼할 줄 알아? 이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이혼. 너네 집 망했잖아. 장애인 사업 망해서 더 볼 것도 없는 주제 어디서 깝죽거려. 이씨.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장 용서 빌어. 내 친구와 아내한테 자식 교육 똑바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빌란 말이야. 이 옆에 내야. 알고 보니 남편의 절친이자 미도의 남편은 2년 전 재혼한 사이였어요. 돈 많은 집안이라고 해서 재혼을 했는데 미도 부친이 사업을 말아먹어서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얹혀 사는 여편네라고 합니다. 절친의 경고에 미도는 온몸을 떨더니
이내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혼당하는 게 무섭긴 했나 봅니다. 희진아, 우성씨, 미안해요. 오늘 제가 심하게 취해서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아들인 시경이를 괴롭힌 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단단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도야, 많이 추하다. 너 이거밖에 안 된 애였냐? 오늘 부부동반 모임 나오길 잘했네. 천하의 일진 이미도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다니 자존심 많이 구겨졌겠다. 희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괴롭힌 놈은 원래 기억을 못한다고 하잖아. 과거 있었던 일 모두 사과하고 네 아들에게 상처 준 것도 사과할게. 사과를 받으려면 내 화가 풀려야 하는데 그럼 네 뺨 몇 대 갈겨도 돼? 영천씨, 미도 손 좀 봐줘도 돼요? 미도 남편에게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마 오만정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도의 양뺨을 번갈아 가면서 날려줬습니다. 짝짝 찰진 뺨따기 날리는 소리가 귀를 호강시켜줬죠. 손맛도 아주 좋았고요. 그렇게 10대 정도 갈겨주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미도야, 사과는 그냥 넣어둬라. 난 널 죽일 때까지 용서 못해. 네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날 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그게 최선이야. 알겠지? 알았어, 희진아. 그렇게 할게. 여보, 이제 됐지? 나 비굴하게 무릎 꿇고 따기까지 맞았으니 봐주는 거지? 이혼한다는 말 안 할 거지? 그녀는 빌붙을 남편이 없어지면 빈털털이라서 비굴하게 자기 남편에게 그만 봐주고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 사람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른 부부들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도 욕을 실컷 하면서 절친인 우성씨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여편네 아들이 우리 시경이를 그렇게 만든 놈이라는 거지? 괘씸한 것들. 대학 동문들에게 다 말해줘서 곤란하게 만들어주겠어. 여보, 영찬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재작년에 재혼한 거잖아. 영찬씨 인생을 망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아? 나는 내 아들이 더 소중해. 그놈도 내가 짓밟아줘야겠어. 뭐라도 안 하면 나도 미칠지도 몰라. 모르겠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모두 다 내 탓인 것 같아 미안해. 처음부터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누가 괴롭힘 당할 걸 알면서 살겠어? 당신은 죄 없어. 그러니까 자책 그만해. 전 급하게 주머니에 있던 약봉지를 꺼내서 입안에 털어 넣었어요. 온몸이 경직되고 호흡이 불안정해진 이 병은 평생 떨어지지 않으려나 봅니다. 며칠 뒤 아들이 학원에서 집에 올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연락해봤더니 꺼져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집에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아들의 학원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학원 앞까지 도착했는데 어디선가 앓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맞는 것 같았죠. 학원 건물 뒤로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어서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장소로 쓰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뭔 일이 생겼는지 바로 뛰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미도 아들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경아, 괜찮아? 엄마가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엄마 그냥 가. 가긴 어딜 가? 내 자식이 얻어맞고 있는 걸 보고 그냥 갈 엄마가 세상에 어딨니? 야, 최영준, 너 네 엄마한테 뭘 배운 거냐? 다시는 내 아들 건들지 말라고 했니 안 했니? 그러자 미도 아들이 콧방귀를 끼며 까불더군요. 아줌마, 그냥 복싱하고 노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내가 시경이 일방적으로 때린 줄 알겠어요. 그래도 이놈이... 너 그냥은 안 되겠구나. 경찰 불러서 네 부모 불러다가 망신 줘야겠어. 그러자 미도 아들이 겁을 먹더군요.
그래도 어린 놈이라 그런지 경찰이라는 단어를 듣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기 아줌마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아줌마한테 망신당하고 왔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바람에 시경이 찾아왔어요. 네 엄마가 나한테 망신당했으니 너더러 내 아들 손봐주라고 했니? 네? 그게... 솔직하게 말해라. 너 감옥 가고 싶어?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줌마. 사실은 엄마가 시켰어요. 시경이 혼내주라고요. 얼굴 때리지 말고 안 보이는 곳만 때리라고 하셨어요. 인연이 진짜 막 나가는구나.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하니 애새끼가 저 모양이지. 야, 형준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아줌마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녀석은 바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학원 앞에 미도 부부와 제 남편까지 모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미도 아들을 소년범으로 입건해서 경찰서로 끌려갔답니다. 야, 우이진,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경찰까지 불러야 했었냐고? 이미도, 너야말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한테 무릎 꿇고 용서 빈 게 억울해서 네 아들 시켜서 내 아들 혼내게 만들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진단서 끊어서 제대로 벌 줄 거야. 그랬더니 미도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내가 정말 부하가 치밀고 환장할 것 같아 살 수가 없다. 하다하다 니년 아들 시켜서 시경이를 때리게 만들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사람이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다고? 여보, 난 그냥 아들한테 푸념 늘어났는데 진짜로 시경이를 찾아가서 이럴 줄 몰랐어. 유전인가 보네. 모전자전인 거지. 둘이 똑같다. 당신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가.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미도 남편이 미도에게 화를 실컷 내더니 저희 부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사과를 받지 않았고 남편도 씁쓸한 표정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미도 아들 형준이는 경찰 조사를 받고 아직 어린애라 훈방 조치가 됐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을 때리고 경찰서까지 갔으니 이번엔 학폭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가 학교에 제대로 항의해서 곧 위원회가 열렸고 형준이가 자신이 한 짓을 모두 시인하며 구호 처분인 퇴학을 당했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거에 비하면 그것도 큰 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쁜 놈을 퇴학시키니 그나마 속이 풀리더군요. 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시경아,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그리고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아니야, 왜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래. 몇 대 맞긴 했지만 참을만 했어. 가슴이 미어진다. 맞는 걸 참다니. 그 참놈의 새끼. 내가 꼭 복수해 줄 거야. 엄마 그만하면 됐어. 학교 잘리고 등신처럼 살 놈이야. 아마 머지않아 사고 쳐서 감옥이나 갈걸? 딱 그럴 놈이라고. 엄마, 똥을 피하자고. 앞으로는 똥 밟지 말자, 응? 그래, 똥이 다 지나갔으니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튼 시경이 너는 엄마랑 같이 병원 잘 다니자. 심리상담? 그거 지루한데. 그래도 엄마 안심시키려면 받아야겠지? 알겠어. 상담 빠지지 않고 잘 받을게. 아들은 제가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자 남편이 소식을 하나 전해주더군요. 여보, 영천이 이혼했다더라. 어? 이미도 걔랑 이혼했다고? 내가 연락해서 내 아들 괴롭힌 자식의 가족들을 풍비박산 내버리고 싶다고 엄포했더니 영천이 그놈도 느끼는 게 많았는지 그년이랑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대. 그래서 동문들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 그럼 미도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친정 가세가 기울어졌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 아마 거짓골로 이혼했을 거야. 그년이 결혼 생활 중 사치를 부린 걸 걸고 넘어져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그년이랑 아들을 내보냈대.
아주 좋은 소식이네. 이거 완전 파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여보, 나 기분 좋아졌어. 우리 케이크 사서 촛불 켜자. 저에게 비굴하게 빌었던 이미도는 끝내 영찬 씨에게 이혼당하고 말았답니다. 친정 사업이 망한 데다 과거가 지저분하고 그년 아들까지 문제하였으니 이혼할 만도 했죠. 아무튼 미도의 몰락으로 속이 개운했고 앞으로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구석에서 여자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나와 절 붙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봤더니 이미도가 복수를 하러 왔더군요. 우희진, 너 때문에 나 이혼했어. 이제 빈털털이 깡통이라고? 아, 소식 들었다 미도야. 축하해. 너 이제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가서 사냐? 근데 같이 온 여자들은 누구... 아, 미도 꼬봉들이구나. 기억난다. 날 괴롭히던 무리들. 일진클럽 양아치들이잖아. 너희들 나이 처먹고도 미도 꼬봉지라는 거야? 전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이러고 사니? 닥쳐! 내 친구들은 의리가 있어서 내가 돈이 있고 없곤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인연 오늘 제대로 잡아 족치자. 야 우이진, 나 기억나지? 그럼 미도 꼭두각시 박나연이잖아. 그리고 쟤는 김성미, 또 저녀는 한지윤.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도 니들 이름은 절대 까먹지 않지. 옛날 일진짓거리라던 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나 하나 잡겠다고 우르르 몰려온 거야. 너희는 시집 안 갔니? 자식 없어? 닥쳐라 좀! 오늘 니년 조지러 왔으니까 입 다물고 처맞기나 해! 그래, 한번 해봐.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그 순간 덩치 큰 일진년이 제 뺨을 날리자 바닥에 쓰러졌는데 그걸 기회로 삼아 손에 모래를 한 주먹 움켜쥐고 방금 공격한 년의 면상에 뿌렸습니다. 아, 비열한 년, 앞이 안 보여! 아! 모래 뿌렸으니까 안 보이지 이 얼간이야! 모래 때문에 눈을 못 뜨는 그년의 뺨따기를 날렸고 이빨로 코를 깨물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질질 짜면서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3명에게도 모래를 뿌리고 사정없이 따귀질과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구잡이로 휘둘렀는데 이것들이 힘도 못 쓰고 당하더군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이미도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진짜 이겼는지 알겠냐? 넌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날 이기지 못해. 그리고 과거 네가 한 짓과 네 아들이 한 짓 모두 벌받게 될 거야. 하늘은 존재하니까. 우희진, 너 가만 안 둬. 날 망쳐버린 니년의 인생 밟아주고 말겠어. 기다리고 있어라. 꼭 복수하러 올 테니까. 그래, 그래야지. 앞으로 재밌게 싸워보자고. 니년이 어디까지 몰락하는지 내가 꼭 지켜보겠어. 저는 쓰러진 일진무리를 구두발로 한 대씩 날려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끝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혼한 미도와 아들은 경기도 한 변두리에 있는 친척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가 얹혀 사는 집으로 간 거죠. 부모 없이,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년이라 가세가 기우니 아무것도 못하는 잉여인간이었습니다. 과거 돈 많은 집안의 딸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괴롭힌 년이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길을 걷게 되자 아주 많이 후련했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고 무탈하고 무난한 일상을 보냈어요. 저는 여전히 교직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에서 간부로 올라갔죠. 그리고 아들 시경이는 혼자 공부하더니 공대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자금을 도와줘서 어려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죠. 아들은 생각보다 더 능력 있는 사업가였더라고요. 기술적인 면이나 인간관계에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어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저희 식구는 집을 주택으로 이사해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회사에 가끔 찾아가서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답니다. 아니, 엄마, 또 청소하러 오셨어? 내가 놀러 오는 거 아니면 오지 말랬잖아. 평일 내내 학생들 가르치느라 힘들었을 텐데 토요일 같은 주말은 좀 쉬어요. 아들 회사에 청소하는 게 노는 거지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까지 말리니. 고무장갑이랑 청소도구 다 가져왔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해. 아니 엄마, 청소 직원 구했어. 뭐? 괜히 돈 아깝게 직원을 뭐하러 구했어. 엄마, 아무튼 오늘부턴 청소할 사람 있으니까 엄만 나서지 마. 그리고 엄마도 아는 사람이니까 위층에 올라가 봐. 청소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설마 네 아빠니? 요즘 주말에 심심하다고 난리더니 여기 와서 일하는 거야? 너한테 일당 달라고 했지?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키득거리며 웃어서 그이가 온 게 맞는 것 같아 얼른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청소하는 사람의 뒤태를 봤는데 제 남편이 아닌 여자였습니다. 여기 청소부로 취직한 아줌마세요? 네? 네네. 아줌마가 뒤로 돌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미도? 너 이미도 맞지? 희진이? 네가 여기 웬일이야? 여기 내 아들 회사야. 네 아들 회사라고? 그럼 내가 희진이 아들 회사에 청소부로 취직을 한 거였어? 회사 대표가 그때 학교에서 봤던 그 아이였다고? 세상에 전혀 못 알아봤네. 참 대단하다. 너 나한테 복수한다더니 이거였니? 내 아들 밑에서 일하는 게 복수였어? 미치겠네. 희진아, 나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그냥 조용히 일하게 해줘.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미도를 알아보고 일부러 취직시켰다네요. 그렇게 콧대 높았던 이미도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야, 10년 동안 네가 복수하러 오지 않아서 서운했잖아. 그건 그냥 한 소리지. 나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내 아들 그놈 지금 감옥에 있어. 사기치다가 감옥에 가서 내가 옥바라지 하고 있는 중이야. 영치금도 줘야 하고 내 생활비랑 방세를 내려면 일해야 해. 그렇게 몰락했구나. 정말 잘 됐다. 보기 좋다. 기분이 좋아, 미도야. 그래, 실컷 비웃어. 욕하고 싶으면 해도 좋아. 대신 나 일자리 자르지 말아줘. 네 아들 회사가 아니라 네 손자 회사라고 해도 돈이 절실해서 누구 밑에서라도 일할 수 있다고. 우리 미도가 고생이 많았구나. 네 아들은 감옥에서 몇 년이나 있어야 하는데? 10년인데 또 다른 피해자가 고소해서 늘어날 것 같아. 와, 정말 대단하네. 미도 네 아들 통이 크구나. 학교 잘리고 사기꾼으로 살아왔나 봐. 아무튼 미도야,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해. 대신 청소 검사는 나한테 받고 퇴근해야 해. 검사? 나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데 꼭 검사를 받아야 해? 야, 너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니? 당연히 검사 받아야지, 이년아. 저기 복도 구석에 떼낀 거 보이지? 칫솔 가지고 가서 닦아놔라. 그리고 유리창도 다시 닦아. 얼룩이 그대로잖아. 저는 원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대로 갈궈줬습니다. 그러자 미도는 힘없이 알겠다며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더군요. 매일 아들 회사에서 청소와 시설 관리를 하는데 제가 검사를 하고 퇴근시켰어요.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하면서 말이죠. 미도야, 너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들었니? 왜? 뭐가 문제 있어? 건물 청소만 하면 땡이야? 건물 앞 지저분한 거 저건 누가 청소해야 하니? 그건 내가 해야 해? 아유, 저 우동사리. 그러니까 네가 부모랑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등신이라는 거야. 야,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빗자루로 쓸어. 알았어. 잠깐. 앞으로 회사에서는 호칭 똑바로 하자. 내가 네 상사니까 우희진 실장님이라고 불러. 존칭도 쓰고. 존칭?
희진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허, 다시 말해봐. 알겠습니다, 실장님. 청소 다 했으니까 검사해 주세요. 그래, 청소 아줌마. 검사할 테니까 내 꽁무니 따라다녀. 네,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조금 심하게 갈궈주면서 일을 시켰더니 몇 달 못 가서 일을 그만두고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취직이 안 돼 폐지를 주워가며 지 아들 옥바라지 하고 있답니다. 정말 웃기는 현실이죠. 제 청소년 시절의 아픔을 수십 년 동안 트라우마 속에 빠져 살다가 이젠 다 잊게 됐네요. 괴롭힘 당한 사람은 쉽게 과거를 잊지 못하니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데 시경이도 과거의 일을 다 잊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